가람자가 없었어요. 가람자가 없었는데 1발 날리고 2발, 3발, 4발 날 이제 홈이 떨어지고 말이죠.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5발째 때렸는데 거기 이제 일본 경비전자 홈에 맞았어요. 이래가지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동쪽 땅끝 독도에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자주 독도 상륙을 시도했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며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행정적, 군사적으로 공백기였던 그때 독도를 지켜냈던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6.25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울릉도 청년들, 바로 독도 의용수비대였다. 독도가 자꾸 이놈들 저기다 편말 갖다 꽂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서 우리가 막 나섰지요. 현재 생존해 있는 대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당시 교전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래 이제 그 후미까지 들어가지고 할 때는 이거 상륙을 목적으로 두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이제 발설이. 제1전대장 서기종 씨를 비롯해 제2전대장 정원도 씨도 전투에 함께 참여했다. 비행기도 뜨고 수지선이 자택까지 온 걸 가지고 그때 총을 파켓보도 한 발 배 위에 떨어지고 총을 내리 쏘아가지고 브릿지에다 총을 쏘게가 그 당시에 정식 군인들도 아니오 오로지 내 땅을 지키고자 한 용감한 청년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터전을 지켰다. 할 적에는 목숨을 내놨다 하더라. 죽기로 하고 그거는 잘 갖춰가 있지로 비행기에 떠지 거기는 군함 같은 게 와가 있으니까 전부 다 각오하라 하고. 독도 의용수비대. 만일 그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이 땅은 과연 누구의 땅이 됐을까? 그들이 지켜낸 독도는 한 점 등대불을 밝히며 온전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동쪽 땅끝 민족의 땅으로 우뚝 솟아있다. 동경 중심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으며 그들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케시마. 다케시마,今問題になってるね。あれはどこの国の領土だと個人的に思ってますか？私日本人なんで日本のだと思ってますが。それなんかどちらかといえば日本の領土にとして考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日本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どういう理由で？わからない。いろんなマスコミとかそういう報道を見ている中では日本の領土だということでは認識してますけど。 전쟁 패국의 아픔을 씻어내고 지금의 성장을 이룩한 일본. 그러나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과거 침략과 수탈을 일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이 비춰진다. 끊임없는 그들의 영토 야망이 오늘날 독도에서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시각으로 볼 때도 일본의 점유가 성립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そうしますと私は日本が有利だと思うんですね. 자기네 영토라고 했다는 그 주장 자체는 그것은 다분히 억지에 속한 領有権を主張する根拠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疑問を持っているという言い方の方が正しいと思います。 한국 사람 누구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일찍부터 울릉도는 독도를 품고 섬나라 우산국을 건설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장신구들이 신라 지배층의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수천 년 전 고대 섬왕국은 신라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멸망된 우산국은 한 줄의 역사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독도가 한국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기록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른 우산국이 512년 신라에 편입되면서 독도는 1500년의 세월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땅이 된다. 実際韓国の文献を読んでいくとですね、韓国側の主張通りに歴史的に独島がですね、韓国の領土だったということが果たして言えるのかどうか。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문헌으로 세종실록 지리지를 꼽을 수 있다. 동쪽 바다 한가운데 울릉과 우산도라는 섬이 있고 풍일청명한 날이면 서로 볼 수 있다고 기록한다. 일설에 일본인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울릉도 옆에 붙어있는 죽서가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풍일청명한 날이 아니라 안개 낀 날, 비 오는 날에도 죽서는 언제든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풍일청명한 날에 보이는 섬이라고 한다면 독도밖에 없습니다. 그 독도를 우산도라고 붙여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문헌에 나오는 독도, 즉 우산도에 관한 기록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そしてそれより昔の世相実録地理史とか東国幼稚小覧の中にあるウサン島を全てですね竹島だというふうに解釈するんですね。そしてそれは宇津両島の属島だ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新羅時代ですかそれがウサン島宇津両島がですね新羅の領土になった時から竹島はですね自国の領土だっていう歴史的な 일본은 우리 문헌에 나온 내용을 왜곡 해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 주장의 핵심은 우산도의 존재설.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규정하고 독도의 존재는 원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자기들이 갖고 싶은 뭔가 있을 때 그 외국표소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 걸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논리를 먼저 일본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들의 반법입니다. 신정 동국 여지 승남의 내용을 왜곡해서 자들은 우산도, 울릉도가 나란히 있고 본 일도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섬이라고 해석했다. 하나의 부속된 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자기들이 편의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울릉 우산이 한 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건 한문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통일청명한 날에 보인다는 의미도 울릉도가 보이는 것으로 문헌 해석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는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신정 동국여지 승남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팔도 총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따로 그려져 있다. 만일 한 섬이라고 인식했다면 이렇게 두 개로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 팔도 총도에 나오는 지도에 분명히 울릉도가 밖에 있고 우산도가 안에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보다 동해 멀리에 두 개 섬이 있다는 것으로서 해석하면은 만족할 만한 거예요. 정확성은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걸로. 일본 학자들은 지도의 위치와 크기가 잘못돼 우산도를 독도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우산도와 울릉도는 분명
동해에 있는 2개의 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竹島は日本、韓国どちらの固有の領土でもないと思うんです。なぜならば固有の領土というためにはですね、やはり地理的に非常に接近して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 그럼 어느 나라 쪽이 더 가까울까? 양국의 본토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일본이 좀 더 가깝다. 그러나 거리상의 문제라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를 주목해야 한다. 우상국 시대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생활권에 존재했다. 그 이유는 두 섬이 서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 그러나 일본은 거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관리인 가와카미 겐조는 둥근 지구에서 두 물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거리 계산법을 인용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만큼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그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해발 594m의 독도 전망대. 과연 독도를 볼 수 없는 걸까? 평소에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날, 1년 중에 60여일을 가려서 어김없이 한 점 섬 독도가 보인다. 통일청명. 맑은 노을의 아침 햇살에 모습을 드러낸 독도.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의 땅 독도와 마주하고 있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시마네현.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이다. 일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소속돼 있는 현청 소재지. 그만큼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가 이곳 민주당 부대변인 하마구치. 최근 하마구치 일가족 4명이 모두 독도로 호적을 옮겨서 화제가 됐다. 한국의 불법적 독도 점령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는데. 戸籍自体はこれはどこでも一応日本国内であればですね、皇居でしょうがあるいは竹島というかですね、写ってますね。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인식하고 호적을 자유자재로 옮기는 일본인들. 하마구치처럼 독도에 호적을 옮긴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같이 여론을 선도하는 일본인들은 독도가 일본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当時まだ竹島が松島とですね言われてた時代、特に江戸時代ですね、には当時幕府からの許可を得て今の鳥取県で隣のですね宝亀藩の大谷家と村上家が要はその竹島宇津領島を含めてのですね、昔領というか鹿領を含めての領の許可をもらってたと。 시마네 현청 소재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요나고시. 이곳 산업역사관에는 일본이 울릉도와 주변 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다. 17세기 초 요나고 사람 오타니가 동료 무라카와와 함께 면허를 신청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곳 박물관에는 울릉도 지도가 걸려있는 것이다. 일본 막부로부터 받은 도해 면허가 바로 울릉도를 경영했다는 사실의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한다. この書状はですね、1618年にこの米子の町人の大谷甚吉が江戸幕府に対して竹島を渡ってもいいかどうかのそういう申請を出して、それに対して渡ってもいいという許可の
症状なわけなんです。 오타니와 무라카와 가문의 어부들은 에도 막부의 허가를 상징하는 막부의 문장을 달고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해왔다. 당시 조선은 왜구와 해적들의 피해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우고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금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 경영의 논리가 잘 맞질 않습니다. 도해면허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막부에서 루손, 필리핀의 루손이라든지 또는 베트남의 안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마와 같은 곳을 갈 때도 역시 도해면허를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체의 선박은 도해면허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위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도 좋다는 단순한 허가증이 그 땅을 경영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의 나라 땅임을 분명히 한 증거가 된다. だけど幕府の所属でないことは明らかなんです。ね、幕府のものならば、これは言ってみれば、この竹島と海を特別に許可する必要はないんですわね、自分の日本国内のは。だからそこで言ってみれば領土権の放棄のようなものがね、一つ出てくるんですよ。 17세기 이후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면서 그 존재를 알게 됐고 비로소 독도에 대한 기록도 일본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독도에 관한 일본 측 최초의 기록 문헌으로 은주시청 합기를 들고 있다. 은주의 한 관리가 오키도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바다를 표류하던 중에 만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1952년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이 논쟁을 걸어왔는데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일본 고문원에서 최초로 거론한 문헌을 보내와라 그랬더니 책 이름만 적어가지고 보내온 것이 1667년 출은국 관리 제등풍선이 지은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보면 오키섬에서 1일야를 가면 송도 즉 독도가 있고 거기에서 하루를 더 가면 죽도 즉 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인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은주에서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경계를 은주로 삼는다. 결국 이 보고서는 일본 서북 한계를 오키섬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귀중한 역사 문헌이고 이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증명해주는 일본 최초의 기록입니다. 도해 면허를 받고 울릉도에 출몰해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은 조선인 어부 안용복을 만나게 된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조선 정부 몰래 신나게 고기잡이를 한 겁니다. 하고 있다가 1693년에 숙종 19년이죠. 그때 이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의 어부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안용복 일행은 붙잡혀서 일본 땅에 끌려간다. 여기서 이제 안용복은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조선 땅에 조선인이 들어와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어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내용에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가 정연했고 그리고 위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도막보에까지 보고가 되고 안용복이 강제 연행됐던 도토리현. 그는 이곳 태수에게 남의 땅에 들어가 불법 조업하는 일본 어부들을 단속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안용복이 다녀간 후 막부는 조선과의 마찰을 우려해 울릉도가 막부의 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곳 도토리현 박물관에는
막부와 도토리현 태수가 울릉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있는데 죽도, 즉 울릉도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묻고 있으며 이때 독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釣り島のことが出てきます。1694年に江戸幕府は鳥取藩に対してそこで幕府は再度鳥取藩に対して松島というのはどういう島かということを尋ねています。その時に鳥取藩はそれは宇領島に行く途中の島である。そしてその松島はどこの国のものでもないということを答えています。 막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규정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시키기에 이른다. これは約80年間ですね、漁を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非常にトラブルがあってですね、それ以降江戸幕府は1698年にですね、竹島に渡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禁止の書状なわけなんです。 이로써 오타니 가문에 내려진 도해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됐고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러났다. 안용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울릉도에 대한 공도 정책으로 울릉도에는 조선인들이 이제 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은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조선의 어부들은 1000여 년 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꾸준히 정부에서 법으로 금했지만은 계속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갔었고 또 울릉도에 머물러 있었고 울릉도는 한 번도 우리나라와 단절되지 않았다. 주인 없는 땅을 경영했다는 일본의 논리. 그러나 안용복의 활약으로 이 땅이 늘 우리 민족의 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자주 조사단을 보냈고 그 결과 17세기 이후의 지도에는 우산, 즉 독도가 울릉도 오른편에 정확하게 표기된다. 이것은 일본의 지도에서도 마찬가지. 1873년 조선국 세견 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칠하고 조선 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17세기에 그 안용복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부터는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그 17세기 이후의 고지도에는 반드시 그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천하도, 강원도 편에 보면 우산도, 즉 독도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 아래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천하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지도는 판각으로 인쇄하는 것이 대부분. 이처럼 판각에 여유가 없으면 아래쪽에 그려 넣을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유무.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도 그 19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니까 정확하죠. 위치가 이게 울릉도고 이게 그 우산도, 독도고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 해좌전도는 그 김정호 선생이 그 판각을 했다라고 그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강 그 19세기 그 중엽 정도의 그 판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울릉도와 울릉도 우측 그 동쪽에 독도를 그 이제 우산도죠. 우산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선 최고의 지도 제작자인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뜻밖의 대동여 지도가 발견됐다.
울릉도 옆에 판각의 범위를 벗어난 곳, 바로 그곳에 우산섬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한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일한 필체와 그림이다. 육지와도 멀리 떨어진 곳.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지도를 만들 때 독도를 잊지 않았다. 동해바다, 우리의 영토 끝에는 분명히 우산, 즉 독도가 새겨져 있다. 일본 최고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 그는 1785년 중국, 조선, 일본을 아우른 삼국 접양 지도를 제작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하고 조선의 것이라며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일본 지도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일본 자료가 된다. 지도뿐만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독도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明治になってから本邦関係これなしっていうのは明治10年にやるんですね。これ太政官で、これは有名な文ですから。日本に関係ないと、だから竹島であらウルルンドも独島も本邦関係これなしだよ、ね、日本に関係ないと、ね。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결정은 이노우의 문서에 잘 나타난다. 독도에 가는 사람은 처벌을 한다는 내용. 일본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다. 오픈にしていったのは韓国の学者なんですわ。ね。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키섬.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 부르며 독도 반환 운동이 가장 거세게 일어나는 곳이다. 곳곳에 세워진 섬과 바다가 함께 돌아오라는 문구가 이곳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오키섬. 그만큼 이곳은 독도와 아주 관련이 많다. 오키섬에서의 독도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오키 향토 역사관을 찾았다. 오키 향토관 안에는 독도관을 따로 마련해 둘 정도로 독도가 한때 자신들의 땅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로 이름하고 이곳 오키섬 관할의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난 뒤에는 오키 사람들의 어업 근거지가 독도라고 말할 정도. 독도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먼저 희생된 한국 땅이다. 독도가 오키섬으로 편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곳 자민당 사무실에서 우연히 듣게 됐다. この何はね、中井陽三郎、これ竹島で漁をしてね、島でねいっぱい夜飲んでおるとこです。泊まりがけでテントを張って漁をしております。竹島で採れたアシカの皮で作ったカバンが英国イギリスの 강치는 물개의 일종으로 독도 주변에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전해진다. 나카이 요사부로는 이 독도의 강치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 어업권을 요청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의 빌미를 제공한 오키도 출신의 수산업자 나카이 요사부로.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얻은 그는 본격적으로 물개 사육에 나섰다.
근래에 독도에 있었던 수많은 강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수탈됐고 한 해에 잡은 강치의 양만 해도 수천 마리. 지금은 독도에서 단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강치. 독도의 주인이었던 물개는 주권이 빼앗긴 땅에서 멸절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1910년) 한반도의 주권이 빼앗기기 전 이미 독도는 일본 땅에 강제 편입됐다. 그 증거를 이곳 시마네현 현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를 통해서 시마네현에 거주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어업권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몰아서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내무부는 이런 일본 내각회의 결정을 시마네현에 통고한다. 그리고 시마네현은 일주일 후 시마네현 고시를 발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로부터 85해리 떨어진 무인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시마네현 오키군 오카무라촌. 그때부터 독도는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다. 竹島のこの漁業権の獲得のために、昭和3年にそういったことを頼まれてね、当時の日本のこの辺の金で20円で、申請するのを頼まれて。 독도의 강치가 멸종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탈해간 일본 제국주의자들. 시마네현 고시야말로 남의 나라 땅을 집어삼킨 제국주의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물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시마네현 고시가 있기 1년 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독도에 망루를 세우며 대륙 침탈의 신호탄을 울렸다. 한일 의정서의 기본 정수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존해 준다고 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뺏어가는 이런 그 몰염찬 일을 한 것이 바로 독도 문제를 일으킨 거죠. 네, 한국과 일본이竹島をこの島根県の領土に編入したのが、不法であると、こういう主張ですよね。だけどそうするとその前に韓国が竹島を有効に、支配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証明し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よね。 시마네현 고시를 발할 때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미 대한제국정부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독도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칙령 제41호. 행정 개편을 통해서 울릉도와 그 딸린 섬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 울릉도주를 군수로 승격시켰다. 여기에 독도가 분명히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규정된다. 그 속도에 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거죠. 석도는 곧 독도. 그러나 일본 학자들은 이 독도의 명칭을 문제 삼는다. 한국側がですね、独島というのは1904年前後からです。つまり石島がですね、独島であるはずないんですね。ところが石島っていうのは、ジェンラード方言だとかどうとかっていう言い方がありますね。現実にウルルンドの人たちはこれを独島と呼んでるんですね。で、そのことを日本の軍艦が確認してるんです。 동국여지 승남의 참고 지도로 알려진 동여비고에서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열쇠를 찾아냈다. 전라도 지방의 섬 중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발견된다.
울릉도 사람들은 도울섬을 전라도 방언 그대로 독도라 불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 독도를 죽도 즉 다케시마로 부르게 된 걸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1800년대에 제작된 지도를 보면 울릉도가 다케시마 즉 죽도이고 독도는 송도 즉 마츠시마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서 두 섬이 한반도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랜 세월 다케시마 즉 죽도라는 이름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도가 독도의 일본 이름이 된 것일까? (17세기)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일본의 옛 문헌에서도 죽도 즉 다케시마는 분명 울릉도의 명칭이었다. 1808년 조선 정부가 편찬한 만기요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밝혔다. 죽도와 송도, 일본은 왜 이 두 섬의 명칭을 뒤바꾼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에 독도 자료실을 찾았다. 독도와 울릉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일본 지도에 일어난 섬 이름의 혼란을 정리해보았다. 이게 바로 울릉도예요. 우리 명칭은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독도는 아시는 것처럼 울릉도의 동남쪽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양 지도에도 좀 이상스럽게 우리나라의 옛날 고지도처럼 울릉도의 북서쪽에 알고노트라는 섬이 존재하게끔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노트라는 섬은 없는 거예요. 1787년 울릉도를 발견했던 프랑스 선박은 그 섬의 이름을 다줄레로 명명했다. 그런데 1797년 영국 어선이 측량을 잘못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섬 아르고노트가 지도에 표기됐다. 이후 1849년 프랑스의 어선이 독도를 발견하면서 독도는 리앙꾸르 락스로 명명됐고 서양인들의 지도에는 리앙꾸르, 다줄레, 아르고노트 이렇게 세 개의 섬이 동해상에 그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측량해본 결과 그 존재가 의심스러워진 아르고노트 섬은 점선으로 표기됐다. 이후 일본은 잘못된 서양의 지도 표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독도 위치에 울릉도 모양을 한 송도와 아르고노트 섬 위치에 점선으로 죽도를 그리는 등 일대 섬 이름의 혼동이 일어났다. 섬 명칭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독일인 시볼트가 제작한 일본도. 시볼트의 지도를 보면 일본의 전통적인 죽도와 송도의 표기를 서양의 지도에 표기된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에 대입하면서 아르고노트는 죽도, 즉 다케시마, 다줄레는 송도가 된다. 일본에 가까운 게 마츠시마로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그 스위볼트 잘못으로 하는데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연히 그렇게 두 개의 섬에 일본에 가까운 것이 마츠시마로 되니까 먼 것이 다케시마로 된 거죠. 이후 아르고노트가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밝혀지면서 지도는 마츠시마, 송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며 독도는 서양식 이름인 량꼬 섬이라고 불리게 됐다. 다케시마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다.特に日本から伝わったのはシーボルトの日本地図があるんですが、それなんか見るとですね、松島とか竹島がですね、かなり混同されているんですね。
모든 원죄를 시볼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시볼트가 일본 지도를 그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지도를 제작할 때 임의로 제작하면서 서양의 잘못된 지식인 그 나줄레와 아르고노트를 거기다 첨가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호칭에 혼란이 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천만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볼트의 닛본에 그려진 지도는 바로 일본의 대문가다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 사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지리적인 지식이 그 당시에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저들의 호칭의 혼란이 이어져서 그것이 20세기 초반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결여됐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섬의 호칭의 혼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지금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강제 편입할 때 처음 사용했던 명칭이다. 결국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갈 수 없었던 일본은 섬에 대한 지식이 점점 희박해져 갔다. 그 결과 일본은 그들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던 섬의 위치와 이름조차 혼동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한 영토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장기를 앞세우며 독도를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삼킨 후 대륙으로 그 침략의 야망을 넓혀나갔다. 그 침략의 칼끝에서 무수히 수탈당한 민족 순환의 상징 독도. 독도의 운명은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했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으로 온전히 지키게 해준 자랑스러운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땅이니까 너는 다시는 이리로 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하고 훈계를 해가 또 보냈죠. 몇 차례로. 몇 차례 보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저가 배를 갖췄고 막 비행기도 뜨고 이러니까 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전투 준비를. 그러면 만약에 상륙한다 하면 우리는 꼭대기에 그 섬이 아주 까발지게 되어 있으니까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놨고 훈련도 몇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 울릉도에 돌아온 이 젊은이들은 다시 독도로 떠났다. 이제 나이가 이제 32적이기 때문에 죽는 거 이거는 더럽지도 안 하고 어차피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단 말이지. 이거는 만약 우리가 뺏긴다 하거든요. 이 외놈들이 들어올 것 같은 말이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 자태 각오한 회의를 했는데 만약 이 독도가 일본 영토를 넘어간다 하거든요.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홍순칠 독도 의용수비대장과 36명의 독도 의용수비대. 이들이 바로 독도를 지켜낸 것이다.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 지켰는 게 그 당시에 그걸 안 지켰다면은 현재 이 독도는 일본에 뺏기고 없는 거지. 우리나라 독도가 있을 수 없지. 독도 영수비대가 한 3년가량 지키는 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독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해의 작은 섬 독도. 울릉도와 어우러지며 수천 년을 살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섬. 독도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다시는 이 땅에 침략의 고통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이 땅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